모니터는 왜 기아에서는 10.25인치를 사용을 할까? 이게 풀체인지 모델 아니에요. 네. 산타페는 페이스리프트라고 치고 네네. 아마 부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발주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12.3인치하고 10.25인치 네. 혹은 10.3인치 배열 두께에 따라서 뭐 사이즈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산타페 쪽에 10.25인치만 사용하게 되면 수량이 얼마 안 되니까 네네. 모아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모으고 그다음에 뭐 다른 차종에도 또 10.25인치, 10.25인치로 수량이 나와야 단가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차들을 좀 세분화해서 12.3, 10.25 요 규정 맞추려고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차 사이즈로 보면 12.3이 들어가야지. 네. 좀 지금 작다는 느낌이 너무 작아 보여. 그러니까 저희가 하이브리드 시승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이게 거슬리는 포인트가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또 많은 차들을 타다 보니까 그러고 보면 작게. 테슬라가 참 큰일을 한 게 네.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확 키워놔가지고 그러니까 17인치로 키워놓고 그 다음에 15인치로 때려버리니까 이제 웬만큼 커도 크다고 얘기를 못해요.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하나 주고서 가격을 많이 못 부르는 거지. 걔들 기본 아니야. 네. 대신 이제 클러스터가 가격이 비싼데 네. 테슬라 클러스터를 절약하잖아요. 없는 모델이 네. 있고 그러니까 S는 있는데 네네. 모델 3Y는 없단 말이야. 네. S나 X만 있지. 근데 그 클러스터 가격이 뭐 거기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어차피 뭐 요즘 투아렉에서 봐서 알지만 10인치 넣어봤자 뭐 할 것도 없고. 네. 어떤 분들은 운전하면서 보면 사고 나니까 안 든 거라고. 아니 운전하면서는 넷플릭스도 모두 나오면 안 되지. 네. 운전하는 동안은 나오면 안 되는데 자동차가 서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자동차 서 있을 때 주차장에서 방치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그게 나와봐. 그러면 넷플릭스 한 편 보러 차에 갈까? 하는 거지. 차에서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안 넣어주니까 차를 주차장에다가 땡볕에다 방치해가지고 22시간 놀리지. 넣어줘봐. 진짜 아깝네요. 아깝지. 생각해봐. 개인이 집 빼고는 사는 것 중에 가장 비싼데 노트북도 사면은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쓰고 태블릿도 얼마나 잘 써. 근데 자동차는 이동할 때만 쓴단 말이야. 그럼 이런 모니터가 왜 필요한 거야 도대체? 주행 정보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주행 정보는 여기 안에 다 클러스터면 다 돼. 네.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브로 이용해서 활용을 해야죠. 스마트 모빌리티 이전 단계. 네. 오로지 이동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거예요. 네. 개념이 이동의 혁명에 거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스마트 모빌리티라는 건 이동 플러스 거주거든. 두 가지가 다 합쳐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장 잘 해석하는 브랜드가 누굴까 하는 거지. 네.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데 테슬라가 너무 기업이 공돌공돌해. 감성이 네, 너무 감성이 문과가 아니라 이과야. 그러면 애플과 가장 먼저 손잡는 브랜드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 감성을 채워줄 수 있는 브랜드. 애플은 또 자동차를 이해 못하니까. 네. 그런데 지가 갑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안 풀리고 있는 네. 퍼즐들이 있죠. 자기가 아니 종목이 바뀌었는데 네. 마이클 조던이 야구를 하는데 메이저리그 갔는데 4부터 잘라면 안 되지. 네. 뭐부터 해야 돼? 대타부터 하든가 열심히 기초부터 훈련 해야지. 네, 그렇죠. 벌써 주전으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아니, 구단주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가능하지. 돈이 있으니까. 네. 차라리 구단주를 해. 네. 그럼 뭐 구단주는 자기가 막 선수하려고 그런다며. 어쨌든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시스템이 치밀해서 그거 못해요. 돈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예.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이 부분은 좀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가장 먼저 이 완벽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구현하기, 이 자율주행이 그래서 돼야 돼. 자율주행이 안 되면 네. 일단 통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자율주행이 웨이모든 또 카메라 기반의 FSD는 안 풀리는 게 네.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은. 왜? 가장 위험의 변수는 다른 운전자. 저 사람이거든. 다 자율주행을 하면 되는데 나만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다른 인간들에 의해서 패턴화되지 않고 알고리즘화되지 않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움직임을 예측할 수도 없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사고가 나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2단계는 운전자 책임이야. 네. 3, 4단계 레벨 4, 5는 제조사 책임이라고 한단 말이지. 근데 3단계 레벨 3는 진짜
진짜 골 아픈 거예요. 왜? 책임이 일단은 넘어가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 레벨 4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이 네. 어시스트 안 해도 되거든.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단계는 손만 떼는 거고 네. 4단계는 아예 앞에도 안 봐도 돼. 네. 그 다음에 5단계부터는 아예 정신줄을 놔도 돼. 그때는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된다. 타고 그냥 네. 승객이야. 진짜 짐이네요, 짐. 고주망태가 돼도 돼. 왜 자기 운전할 거 아니니까. 네. 그때는 음주운전 그런 거 없지. 없겠네요. 이 4단계까지만 돼도 이제 눈을 뗄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사고가 나면 시스템 책임인데 3단계는 이거 하란 말에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네.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이게 전방주의 시스템 책임이자 운전자 책임이자 이거를 72배로 가려야 돼요. 가려요. 그래서 지금 모든 법안들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네 보험으로 해결하고 자율주행 사고를 검사는 우리나라는 20명이 구성으로 돼 있어서 작년 10월부터 이제 발효가 됐어요. 작년 3월에 국무회의 통과하고 그래서 독일에서 그 법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도 소급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 내 보험으로 해줘야 되는데 하고 나서 소송을 해야 돼. 그리고 CCB비를 가려야 돼. 근데 이게 안 가려져. 소송이 지지부진해. 그럼 그냥 내 보험으로 그냥 내는 거야 그거. 구상권 청구 같은 거네요. 구상권 청구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일단 내 보험으로 쓰는 건데 네. 그 언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도 기약은 없고 없죠. 기약도 네. 없고 뭐야 이게 책임이야? 제조사는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소비자가 증명하세요. 그걸 보상해드릴게 이런단 말이지. 배째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조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소비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하나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확실하게 책임을 안 지는 거야. 4단계부터 질게 하는데 4단계가 언제부터인데? 3.5, 3.6, 3.7 4단계 그래서 4.995, 3.997 막 그럴 거야. 3.999. 일본의 그 국토교통성도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네 보험으로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자. 책임 소재 가려서. 그러니까 이게 책임을 져주는 거야? 근데 건너들은 제조사가 보증 안 하는 시스템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보증을 하는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비자는 못 믿는 거지. 어쨌든 내 보험 먼저 써야 되는 건데. 니들이 만들어 놓고 썼는데 그나마 이 레벨 3도 하는 데가 없다는 거지 아직까지. 기술의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V2X, V2 Everything이 이제 모든 신호 체계와 연결이 될 겁니다. Pedestrian, Infrastructure, 또 Vehicle to Vehicle, Vehicle to Device, 뭐 폰, 태블릿,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연결이 다 되면 로컬라이제이션 센싱을 통해서 HT 맵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만들어서 자기가 자율 보행하듯이 로봇이 움직여서 찾아가지만 또 주변의 교통 정보를 통해서 서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오지 마라 신호 보내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신호가 저쪽에서 감지되면은 뭐 미리 그다음에 교통 시그널 그 전방에 사고 났으니까 돌발 상황에 대한 또 차관되면 결국은 이제 V2X가 전방위적으로 돼야 3단계 레벨 3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제 5C 통신 모듈 자동차에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통신 모듈과 또 센서, 카메라든 뭐 라이다든 아이다든 들어오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AP, MPU, GPU가 다 들어가야 돼. 그래서 성능 좋은 PC박스가 들어가야 되고 알고리즘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합이 돼야 되는데 그 시점이 대략적으로 한 올해 말쯤부터는 누군가가 선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말. 네, 올해 말 가장 싹수가 있는 기업이 테슬라죠 지금. 네. 그리고 이미 내연 자동차와 자문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표를 보면 테슬라의 FSD 그 자율주행 보조를 이미 3단계로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경쟁사에서 평가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야.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 수준을 2.5단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냐면 기술, 다시 말해서 테크놀로지의 구현의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게 아니라 상품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시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내놓으려면 확신이 있어야 돼. 아직까지 제조사, 내연자동차 제조사는 그 확신이 없는 거야. 기술은 되지.
웨이모 진영에서도 4단계 수준까지는 올려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소비자 손에 쥐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됐을 때 돌발 문제나 그 외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까지 다 감당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깡이 없는 거야. 깡. 릴라이빌리티가 부족한 거지. 스스로에 대한 믿음, 신뢰도. 테슬라는 똥배짱인지 아니면 실력인지 모르겠으나 베타라는 이름으로 그 이제- 깡이 있어. 네. 근데 베타도 이게 완전히 개판인데 내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 그쵸.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정도면은 선별적으로 사고 경력 없고, 선별해서 이 정도면은 테스트가 될 만한 실험군이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어쨌든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똘끼 충만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교통사고나 그 외에 인명피해로 있게 될 브랜드의 치명타, 그리고 향후 비즈니스에서 생기게 될 혼선,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는 없거든. 네. 그리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기업인가? 지분이 20%긴 하지만 단독으로 결정 네. 못해요.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야. 그럼 미국에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구멍가게는 그런 게 구멍가게는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일론 머스크 아래에 그 테슬라에서 사업을, 기술을, 또 마케팅을, 또 이런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을 완성해가는 그 수많은 전문가들, 네. 네.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테슬라가, 우리도 그 왜 테슬라 다큐 하면서 네. 얘기를 했지만, 이놈이 맨날 다큐 팀 몰고 다니면서 스페이스X에서 이거 내가 다 했다? 자랑하고, 이거 네.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연구진들이 저 제정신이야? 빈정이 엄청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다큐팀하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팀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았대요. 네. 뭐든 다 자기가 했대. 깔때기. 깔때기, 빨대. 네. 이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상징성이 너무 강해서 그렇지 일론 머스크가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론이 다 생각하고 있을걸요? 일론이 생각하면 뭐해, 실무자가 생각해야지. 물론 유례 없이 탁월한 네. 스마트한 CEO죠. 알죠. 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꿀 그런 위인제, 살아있는 위인이죠. 뭐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대단한 건 아는데, 어쨌든 테슬라는 지금 무작위로 그냥 뭐 대대로 되라 이런 식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가장 도달할 확률이 높은, 가능성이 높은 자율주행의 선봉장이다.